야, 1인용 밥솥을 하나 구매했어요. 왜 이걸 구매시켜줬는데, 야, 이거 너무 작은 밥솥이야. 계란찜 하기에 딱 좋은 계란찜용 밥솥을 1인용 밥솥이라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야, 너무 작아 보여. 대부분 이게 1인용 밥솥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전혀 달라.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계란찜용 같아. 계란찜용 밥솥 같아. 음. 야, 글쎄, 이거 밥을 어떻게 해. 계량컵도 있어. 계량컵도 있어갖고, 이거,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야. 계량컵용 밥, 계량컵. 웬일이야, 저도. 그래서 아까 대충 한 걸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더라도 이것 봐. 계량컵으로 하더라도 이게 저기 한 모금이야. 이렇게 요게 이제 1인용 요거만 먹어. 많이 먹지마. 어떻게 보고 있나봐. 음. 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닫혀 있는 거야, 여기. 왕쪽으로.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여기 닫고 해서 양쪽으로 닫아줘야 돼. 야, 근데 취사부터는 어디 있는 거야? 취사부터는 이건가 보다, 이거. 전기 들어와야지. 전기 들어왔어. 여기 전기 들어왔다. 응. 야, 근데 첫 번째가 뭐냐? 글자가 안 보여.
백미치살, 계란찜, 보온.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밥을 한번 해보는 중이야. 예전에 이렇게 이게 밥통이었는데 이걸로 해서 1인용이라고 하는데 애들용도 아니고 그러네. 그래서 좀 그래 보였어. 여기에 저기 코드가 있다요. 숨 쉬는 구멍. 여기 있어. 야, 밥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봐야 되나봐.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 저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오늘의 범죄 눈과 간을 이중 케어, 과학적 설계로 루테인 20mg. 야, 이명현 최상병 특검보라고 해서 나왔나? 이게 다 이상하게 옛날 것처럼 보여지네. 옛일을 묻지 마시고, 옛날처럼 보여주는 이상한 옛 입력이 시스템. 야, 그리고 저기야. 저기 뭐, 트럼프는 바빠갖고, 재명이 아저씨는 안 만나고 간대. 벌써 떠났대야. 잘 가라, 그러면서 있나봐. 야, 그래도 생각 많이 해주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움판이 붙어갖고 그것 때문에 간다면서 바빠.
그래서 인력을 오늘 특검 보좌관들, 특검 보조하는 사람들 그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나봐. 사무실은 서초동에 마련 계획이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야, 김건희가 무슨 지병이 있냐? 그 다 이거 짜놓은 저 그런 것들 같아.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는. 이거 북에서 내려온 소리야. 아니면 얘네들 자체적으로 노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고? 뭔가 있어. 대한민국에 뭔가 있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 뭐 체제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 직각으로 인한 농락 뭐 그런 거지. 아 수가 없네. 뭐 하는 놈들이야. 이게 되는 거야? 야, 답이 되고 있나요? 저렇게 불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취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 금방 될 줄 알았더니만 오래되네. 시간이 오래되면 너 야, 그러면 이거는 몇 인용짜리야? 나중에 거 1인용짜리, 2인용짜리, 2인용짜리인가? 샀는데, 전기보통. 그치? 떡국 끓여갖고 떡국이 물이 넘쳤어. 그래서 쇼트 나갖고, 그래서 꺼져버렸지. 그 망가진 거야. 저랑 완전히 다르네. 저거 계란찜용이네. 걔는 완전 계란찜용이야. 얘하고 완전 다르네. 이거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건데, 그게 툭 올라오는 건데. 야, 쓰기 편하잖아. 눌러서, 딱 올라오면 끝났어. 다 뗐어요. 그리고 중규 나오고. 이게 정기적인 문제야. 감전당했어. 감전수도. 떡국물이 넘쳐갖고, 그래서 이제 전기 사양이 나가서, 안녕히 가세요. 그래갖고. 아우, 차이가 엄청 났네. 이거 4만원 주고 샀는데 그냥 일반 가게에서 지금 뭐 파는 가게에서 4만원 주고 샀어. 4만 5천원인가 4만. 얘도 3만 7천 얼마인가? 그렇대요. 그럼 택배로 시켰는데.
이거 몇 싣고 되겠다, 야. 지금 소리 들렸다. 뭐 하나 넘어갔다. 뭐 하나 넘어갔어. 뭐 지금 자꾸 넘어간 것 같아. 그래서 밥 먹을 때 소식을 하라. 뭐 소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 보는 것 같아. 어제부터 냉장고를 켜서 해놨어. 야, 지금 뭐 끓는 소리 난다. 뽀글뽀글하는 소리 난다.
야, 전기밥통에서 난 소리 아닌가 봐. 얘 왜, 나네. 뜨겁네. 김이 난다. 여기 구멍에서 김이 아니라 뜨거운 게 있어. 야채 다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쟤도 조금이나 많이나 같은가 봐.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나 봐. 시간하고 상관없나 봐. 야, 이거는 거기 수준 숟가락이야. 숟가락이 엄청 크네. 정말 요만한 거야. 그리고 걔는 계량컵. 요만해. 네 숟가락에. 요 정도의, 응? 거시기야. 저 완전 1인용이야. 와, 몇 인용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가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네. 안개부 출신인지 국정원 출신인지 그렇대요.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운영에서도 여당다운 유능함과 추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력과 성과로 입증하는 여당,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관철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저희 원내 지도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이 9시 37분이다. 청구기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늦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저게 사실이라고 하는 건 민간인 내상원에게 비합한 주권에 대해서 장성급 음해하시는 딴 나라 주권을 왜 전쟁범인데 그러면 새끼들은 왜 안 그러나 잡아도 검찰은 지난 6개월 내내 늦장 수사로 일관했고 결국은 추가 기소도 범죄는 어디선가 지식이 모아져서 범죄를 의미하고 있어. 윤석열을 풀어줬고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것입니다. 거의 변명을 어디서 배웠을까. 헌법재판관 처단을 운운한 악질입니다.
전 기영사령관 박한수,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등 내란 주범들의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했습니다. 비아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조은송 내란 특검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 주범들의 탈옥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12.3 내란 완전 종식이 원내 지도부의 강면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회의 내용은 정리해서 들어오는 대로 2부에서 국회 연결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이명현 특검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명현 특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특검보 후보를 오늘까지 제출하겠다면서 선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정 뒤에 이후 구체적인 사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보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군 법무관을 우선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출근길 발언은 잠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SPC 삼립 시화공장과 서울 양재동 사옥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근무하던 노동자가 기계기업 손든 사건과 관련한 사건인데 수사당국은 해당 공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유사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는 곳이 SPC 시화공장 압수수색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달 지금 이 시화공장에서 사고가 있었을 오전 3시쯤이었습니다. 50대 여성 근로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송 전에 사망한 상태였었습니다. 예. 당시에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80여 명 정도를 투입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80명을 파견해 현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번 압수수색이 중요한 이유가 앞서 3차례 정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이번이 4차례 만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산업 현장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압수수색이 현장 감식과 더불어서 진상 규명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였는데 이 압수수색 과정들이 앞서 3차례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지금 4차례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어떤 좀 이야기들이 있을지 어떤 좀 정황 증거들이 나올지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수사당국은 SPC 삼립 측이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거나 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전에 해당 공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지만 작업 환경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서 분석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양재 사옥의 압수수색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는 시화공장으로 압수수색 인력들이 들어갔었고 지금은 본사인 양재 사옥의 압수수색 현장 인력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본사 사옥으로 들어가고 양재 사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늘 경찰과 고용노동부 80여 명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에 서울 SPC 삼립 양재 사옥에 들어간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달 19일 새벽에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통해 김범수 SPC 삼립 대표와 공장 센터장 등을 입건했습니다. 시화공장과 양재 사옥에 대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건 조금 전에 진행된 SPC 삼립 시화공장의 압수수색 모습, 그리고 오른쪽은 양재 사옥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고 이후에 경찰, 노동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그 현장 감식과 함께 SPC 삼립 시화공장 그리고 본사 보시는 것처럼 양재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3차례 연속 기각이 됐었고
영장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재청구했습니다. 재청구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차례, 4회차 만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SPC 삼립 시화공장과 SPC 삼립 양재 사업으로 80여 명의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 인력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SPC 삼립 측에서는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수사 당국은 SPC 삼립 측이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거나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야 있고, 근데 쟤는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해당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작업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장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서 분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저런 지난달 자식. 19일 새벽에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통해서 김범수 SPC 삼립 대표 그리고 공장 센터장 등을 입건한 야, 상황이고 이건 조금 전 SPC 삼립 시화공장 삼립빵 지금까지 수사팀은 영장이 세 차례 서울 SPC 삼립 양재 사업 조금 압수수색을 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압수수색은 어저께 얘기인데 오늘 나와? 수사를 그건 진행하는 상태가 맵이야.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압수수색에 본격 돌입하면서 SPC 삼립 시화공장 본사 그리고 12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모습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관련해서 아유 나는 이놈의 자식이 이거 언제쯤 되는 건지 모르겠다. 네, 최상병 승직 사건과 외압 의혹 그러게 이거 있을 때랑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졌어. 네, 조은석 내란 특검도 서울 고등검찰청과 형사 지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준비 작업이 하나둘 이루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야, 이 다 됐나 안 됐나 어떻게 알아? 상황을 설명했다고요? 어우 뜨거운 열기 난다. 뜨거운 열기가 그냥 슈슈슈슈 나와. 오늘까지 특검보 후보 명단에 대통령실에 제출됐다며 검증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밥통도 뜨겁다 야. 응, 이 통도 뜨거워. 다만 박정원 대령 변호인이던 김경호, 김정민 변호사의 합류는 둘 다 불가하다며 불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특검은 사무실을 서초동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는데요. 이밖에 사기관과의 파견 인력 협의 등은 특검보가 선정된 뒤 할 예정이고 고위공직자 수사처와의 수사 실무 협의도 특검보 인선 뒤에 이루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조금 전 출근길에 아무런 말 없이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내란 특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은석 내란특검은 어제 고검검사급 9명을 파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 2명도 오늘까지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사무실은 서울 고등검찰청사로 정하고 검찰 측에 제공을 요청했는데 야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너 죽으면 좋겠어? 안 좋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알 수 있겠냐만. 특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죽으면 좋은 거 없어.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만 특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무실 제공 요청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응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야 글쎄 아직도 얘가 빨간색이야. 민중기 특검도 조금 더 나는 알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김건희 특검의 상황도 자세하게 전해주시고요. 야 시간이 오래 간다 이거. 얘 할 때가 이거 금방 되는데. 마무리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후속 인선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얘도 이름표가 없는 거지만 그거 금방 가는데. 10명 이내로 요청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실 역시 낙정해둔 상태에서 행정 인력들 중심으로 특검 출범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특검은 수사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한 상황에서 향후 수사에 끼칠 이거 AS 반응이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대. 조금 전 오전 10시 그랬던 놈이야. 상황인데 오전 10시쯤 관련해서 준비 상황 등에 대해서 브리핑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이유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동도 열리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국제고 출입 단계에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용진 기자, 자세한 상황 보여주시죠. 네, 주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자 캐나다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이비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6일 SNS에 야, 얘 답이 됐으면은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때문에 오늘 밤 반상 만찬으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부원으로 넘어가네. 맨 밑으로 가면 부원이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유. 위해서 귀국 일정을 잡으면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 안전 회의를 자, 이제 들어갔다, 야, 부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닷새째 0.18리터 1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면서 이란은 한미 얘기도 가질 수 없다고 미처 말했다고 밝힌 뒤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썼습니다. 대피로 폭발 메시지의 수신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현재 나가 있는 미국인들은 물론 야, 됐다. 이란에도 생명을 보존할 것을 촉구한 것도 분석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원주당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공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떠나라고 하잖아. 빨리빨리 떠나세요. 못 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 이스라엘 빨리빨리 떠나. 거기 왜 있으라고.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말씀을 사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지. 여러분, 안전이 중요한 거야. G7 정상회의 그걸 대피하세요. 강난산, 그 시온산이 그 저기 있지 마. 거기 있어? 시스템만 있는 거야. 사실관계에 사안이 났습니다. 캐나다의 현대 나가는 특수대장 이름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대통령실 프레스컨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16일 밤 조기 귀국한다는 건데 우리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네, 우리 대통령실은 일단 정확한 사실 파악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귀국 이유나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접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귀국하겠다고 백악관이 밝힌 만큼 초청국 자격으로 내일부터 G7 공식 행사에 참여하려던 우리로서는 예상했던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과는 장기 협상과 방위비 분담 등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그들과 직접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기 끄자. 대통령실은 또 한일 정상회담도 전기 껐어. 역시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열리는 다자회담을 전후해 일본 이시바 총리와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잠시 뒤 현재 외교 상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인데 그 내용도 현지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답이 됐어. 이렇게 했어. 다른 나라 대통령과 만났죠. 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6시 반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전용기로 캐나다 캘거리 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3시간여 만에 퇴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이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자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캘거리 시내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알banese 호주 총리와도 만났는데요.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북핵 문제 등 구전을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아 공각의 군은 우리와 함께 이번 G7에 네 숟가락. 걸로 공식 행사 참석 전 다른 초청국과 먼저 만나며 정상 외교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추가 일정을 이어가며 한미 다섯 숟가락.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 야, 밥 한 끼는 되네. 초반 주었더니 밥 한 끼는 된다. 캐나다 측이 주재하는 공식 이 숟가락 5개밖에 안 됐다. 이거 지금까지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이렇게 안 먹는데. 센터에서 너 작아 보인다. 완성입니다. 야, 나 그동안 엄청 먹었나 봐. 앞서 현장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내가 엄청 먹어대나 봐. 역시.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다치니까 정상인보다 엄청 먹어대나 봐. 법원에서 발부받은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쓰레기 단장입니다. 김영 기자. 네, SPC 3립 시화 공장입니다. 압수수색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압수수색은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입구로 노동부 관계자 등이 탑승한 차량 여러 대가 진입했고요. 파란 박스를 내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곳 공장뿐 아니라 SPC 3립 양재 본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이곳 SPC 3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오늘 압수수색에 모두 80여 명을 투입했는데 네 번째 신청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집행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보여주시죠. 네, 우선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센터장 등 공장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숨진 근로자가 바르던 윤활유가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윤활유가 담겼던 용기를 이미 제출받아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SPC 3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시화공장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김 대표와 SPC 3립 법인 SPC그룹 허영인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입건에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할까요? 네, 수사당국은 기본적으로 SPC 3립 측이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당시 2인 1조가 아니라 개별 작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사고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PC 계열 공장에서는 이번뿐 아니라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숨졌는데요. 만약 시화 공장에서의 유사 사례가 확인된다면 경영 책임자나 공장 관리 책임자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만큼 더 큰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SPC 3립 시화 공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 선출을 마쳤습니다. 전국 상황 9분과 스코어입니다. 현재는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캐나다 현지에 연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열리는 캐나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정상회의에 돌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 예정이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불발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사실상 불발되는 것 같아요. 현지 시간 16일 만찬 일정을 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주요 내용은 아마도 보니까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또 이해한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상황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아마도 메시지 내용만으로 보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예고된 게 아닌가.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문제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갔고 그 바람에 이전에 중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대중국 경제 이슈보다는 중동에서의 교전 상황이 더 큰 문제로 부각한 상황이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심각한 일정 속에서 이시가 일본 총리와는 30분 정도 만났다고 그래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이제 가져간 정상회의에 상견을 하는 자리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만남이 불발된다면 많이 아쉬운 거고요. 어쨌든 한미 간의 동맹이나 경제기반 구축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시 대통령과는 싸움할 가능성이 아직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지금 뭐 나오는 보도로 보면 기대했던 이들의 트럼프 정상회담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스타일을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G7이라는 어떤 국제적으로 가장 이 명성 있는 서방 국가에서 선진회담에서 갑자기 골반에서 트럼프가 자기가 돌아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후에 아마도 한국과 미국 동상 과정에서 이상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태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차례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잘 연구해서 동상 과정을 대비하는 반면교사로 당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듭니다. 예,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기도 했었는데 취임 후에 첫 특정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니 특정 지지율에 대한 지금 이런 언제나 공부를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이런 답변들도 했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국에서 대통령제에서 진 대통령의 지지율이 호주보다 높았던 경우는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국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 이를 보이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대선에서 득표율이 49.45%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첫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53%를 잘 먹었다.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지금의 성취를 이뤘다며 서로에 대한 방울이 되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전도 유망한 국가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에 많이 진출해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 그릇이 아이고 뜨거워.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라마포사 라마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년된 인적 자원과 정보업분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군사독재 개혁을 이겨낸 것처럼 남아공도 아파르트 등 어려운 과제를 잘 이겨내고 지금에 왔다면서 한국과 남아공 사이는 물리적 거리가 먼 것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여기다 물 담아 놓으면 안 되겠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우리의 의지가 문제인 건 아니겠냐며 남아공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효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정상회담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발전을 어려운 대통령은 두 나라가 포괄적 전략 담당자로서 자원 외교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알바니지 총리가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참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꼭 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에게 덕담을 건네며 특유의 농담으로 밝고 유쾌하게 대화를 주도했고 회담 분위기를 수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이끌었습니다. 이어 빼돌은 영상 당국이 물리고 촬영하지 않는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관련인들이라서 오늘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세요. 잘 먹었다. 수사 같은 민중기 특검 어제 대통령실 특검보 후보자 6명을 응, 추천했고 빠빠이. 세계 특검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하고 하게 됐습니다. 토마토 어떻게 토마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시기와 관련된 교육 중인데 있으실까요? 임명을 요청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협의를